경제 지식이 많아야 한다. 투자할 때 이 부분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의 투자 지식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제가 역으로 색을 공부한다. 이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공부를 해야 될까? 사실 전문가들은 아니, 처음부터 한 10년은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자, 사실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까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선생님들도 주식 투자하려면 참 공부를 어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 하나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뭘 더 봐야 되는 건지, 이것조차도 막막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지식에 대한 어떤 욕심은 내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2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경제 지식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지식이 맞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경제 지식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회계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더 잘 볼 수는 있어도 투자를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지식의 함정이라는 게 있죠.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그 지식과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그러면 저 멘붕이 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다른 패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사람은 마음이 참 오묘하잖아요. 주가라는 건 사람의 심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더라고요.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거의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비슷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똑같은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저 기업을 보는 시각도 다 다릅니다. 그 정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주가가 움직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면 사람의 마음은 생각은 다 다른데 주가를 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제약을 시킨다면 그게 아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 지식이 있는 게 도움은 되지만 반대로 경제 지식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왜 오르는지 내리는지 뭐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사실 없어요. 어떤 분들은 동서 주가 내렸는데 왜 내려서 나도 몰라요. 나도 주가라는 건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건 그건 거죠. 그 회사를 저는 믿는다는 거. 그 회사는 어떤 회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거지. 그 회사 주가가 왜 내렸는지는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가 제가 여기 좀 책에 써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동서 얘기도 썼는데 동서 그 주가가 언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바짝 많이 오를 때 있었어요. 그때 4만 원 넘을 때. 그때 신문에 이제 동서라는 회사가 이름에 올렸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동서가 배당을 고배당주라서 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 여기 배당은 지금 수십 년간 배당이 이렇게 왔는데 왜 갑자기 그게 지금 문제가 될까요? 배당 때문에 주가가 올랐으면 과거에 이미 올랐어야죠. 근데 배당 그렇게 많이 할 때도 한 번도 안 오르다가 뉴스에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4만 원 넘으니까 고배당주라서 올랐다 해서 아니 신문에 난 이유가 주가가 올라서 신문에 낸 거예요? 아니면 배당이 높아서 신문에 낸 거예요? 저는 주가가 올라서 신문에 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자한테 물어보려다 참았어요. 아, 뭐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저만 메일 쓰려면 시간 들어가고, 뭐. 기사 쓸 게 없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제가 252페이지에 써놨네요. 첫째, 둘째 줄에. 도대체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무엇이란 말인가?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는 하늘의 별보다 많다.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서 그래요. 주가는 우리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드는 가격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거래가 형성된 가격이에요. 회사의 가치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신은 또 차리거든요. 잠깐 헷가닥 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제 그 가치대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래서 주가하고 회사 가치하고 이렇게 일치되는 현상이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있는데 5년, 10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감성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성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감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논리적으로 참 접근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에는 제가 그동안 했던 거를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경제 공부를
투자를 위한 경제 공부를 하면서 했던 것들을 한 페이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 260페이지짜리 책에다가 한 페이지를 넣어놓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기업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가는 경기의 선행 지표고, 금리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통화량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신문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라서 주가가 떨어졌다. 뭐 금융비용,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떨어졌다. 통화량이 늘어서 뭐 금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 경제 전문가들 사설 보면 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왠지 믿음직스럽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은 거예요. 저도 있어 보이려면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아, 요즘 경기가 이런 경기 선행 지표에 의하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또 원자재 지표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가 지금 상승 곡선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있어 보일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260페이지에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공부했던 지식을 한 페이지에 요약해놓고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넣는 게 도움 될까? 이게 사실 몰라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알면 좀 큰 그림 그리기에 좋긴 하겠지만 굳이 이게 실전 투자에 영향을 미칠까? 한 페이지짜리에도 넣고 싶지 않을 정도 고민했던 상황이야. 그만큼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넣으면 사람들이 더 막막할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런 거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한 페이지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내가 해봤더니 결론은 아무 필요 없더라. 그래서 254페이지 중간에 결론 내렸잖아요. 두 번째 달러에. 그래도 지금의 나는 내가 공부한 이론을 실제 투자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자도 빼버리세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책을 쓰면 완곡하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과격하면 우리 그 빤스 목사님처럼 과격하다고 할까봐 제가 좀 막 확실하게 막 이런 얘기 조금 쓰기가 부담돼서 거의라고 했지만 실제는 하나도 쓰지는 않아요. 경제식, 경제뉴스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 조금이고 발목을 잡는 경우가 80%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시간 투자 많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저는 뭐 그런 지식은 필요 없을 것 같고, 혹시나 진짜 공부하고 싶다면 아까 제가 한 페이지 요약해 놓은 거 있죠. 이걸 그냥 외우세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외우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그리고 신문 볼 때, 전문가들 사설 볼 때 다 이 범위 안에서 다 움직여요. 그 사람들 말이. 거기에 이제 뭐 현재 지표, 어려운 지표 넣어갖고 뭐 지표 분석해주고 그런 것만 붙는데, 그런 얘기는 저도 잘 이해가 사실 안 되고요. 제가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 정도 그냥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